방금 여러분이 현관에서 이거 이젠 안 쓰는데 누구 줄까? 하고 망설인 그 물건. 어쩌면 그게 여러분의 복을 담보로 한 폭탄 돌리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심코 건넨 그 물건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10년 대운이 통째로 날아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복을 제 손으로 깎아내고 남의 불운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해맑은 얼굴로 좋은 일 한다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지 않게 할 가장 중요한 운의 방어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함부로 물건을 주거나 받으면 안 되는지 그 무서운 운의 법칙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삶을 들여다보며 확인한 운의 법칙입니다. 운짱 튜브 오늘 그 핵심 비기를 지금부터 바로 풀어놓겠습니다.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문제예요. 쓰던 물건, 아직 쓸만한 물건. 버리자니 아깝고 나누자니 왠지 뿌듯하죠. 이거 너 가져. 이거 필요한 사람 줘.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운이 그 물건에 실려 나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남에 빌딩 서너 채를 굴리던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이분 기세가 하늘을 찔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치 둑이 무너지듯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그분의 사주와 관상 그리고 살아온 궤적을 쭉 훑어봤습니다. 운의 흐름이 바뀐 시점이 명확하게 보이더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3년 전 가을쯤 혹시 아주 아끼던 물건을 남에게 줘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이분이 눈이 동그래져요. 아니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업이 정점을 찍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신이 초창기부터 신고 다녔던 아주 아끼던 구두와 성공의 발판이 되었던 낡은 서류, 가방을 직원들에게 자네도 이 기운 받아서 성공하게 하면서 줘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구두는 뭡니까? 내 발, 내 걸음, 나의 활동 무대 그 자체입니다. 서류 가방은요? 나의 재물 활동이자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것도 그냥 물건이 아니라 초창기의 어려운 시절부터 산전수전 다 겪으며 성공의 기운이 진하게 밴 물건들이죠. 그것을 남에게 준다는 건 나의 성공의 역사와 활동 무대를 통째로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직원요? 물론 그분은 그 가방 받고 잘 됐죠. 독립해서 지금은 사장님보다 더 잘 나갑니다.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천만에요. 이것이 바로 운의 이전입니다. 모든 물건에는 사용자의 기운, 즉 파동이 깃듭니다. 특히 오래 사용했거나 애착을 가졌거나 중요한 순간을 함께한 물건이라면 그건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나의 분신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공짜 좋아하십니까? 이거 비싼 건데 그냥 줄게. 중고 마켓에 싸게 나왔는데 하나 살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남의 기운이 깃든 물건을 함부로 내 공간, 내 운의 영역 안으로 들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물건에 어떤 기운이 스며 있는지 여러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또 한 분, 결혼 5년 차 주부였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과 사사건건 부딪히고 아이가 밤마다 깨서 울고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았답니다. 집안 풍수를 봐달라고 해서 가봤죠. 집 구조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안방 화장대 위에 놓인 송거울 하나가 기운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웬만한 무당집 굿당보다 더 음산한 기운이 그 거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이 거울 어디서 났습니까? 물어보니 시어머니의 어머님, 즉 시할머니가 쓰시던 유품이라는 겁니다. 유품. 네, 맞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물건, 특히 그 사람의 한이나 사연이 깃들기 쉬운 물건을 함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은 뭡니까? 거울은 영혼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비추는 동시에 그 사람의 감정, 생각, 심지어 병환까지도 전부 빨아들입니다. 그 시할머니 평생 남편 바람기 때문에 속 썩고 화병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답니다. 그 한과 원망이 겹겹이 쌓인 거울을
이 주부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며 화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거울 속에 한 맺힌 기운이 이 주부의 기운과 충돌하고 남편을 밀어내는 상극의 기운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물건을 함부로 주거나 받지 말라는 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양 철학과 풍수지리에서 내려오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자 운의 관리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혹시 지금 에이, 설마 하고 넘기시는 분들, 10분 뒤에 이 영상을 끄지 않은 걸 다행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이것만큼은 절대로 남에게 주지도 받지도 마십시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운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첫째, 돈의 집인 지갑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지갑 쓰고 계십니까? 혹시 낡고 해져서 에이, 이거 버리기도 뭐하고 누구 줄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지갑은 재성, 즉 재물의 기운이 머무는 집입니다. 명리학에서 재성은 단순히 돈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에겐 아내를, 남녀 모두에겐 건강과 활동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가 쓰던 지갑을 남에게 준다? 이건 내 재물의 집 주소를 당신에게 넘깁니다. 라고 광고하는 꼴입니다. 나의 재물 창고를 통째로 내어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성실하게 돈을 모으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10년 넘게 쓴 낡은 지갑을 후배에게 줬습니다. 형 지갑 기운 좋으니까 너도 이 기운 받아라. 그 후배는 그 지갑 받고 얼마 안 돼서 주식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그날 이후로 돈이 새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차 사고가 나고 가족이 아프고 투자 사기를 당하고 재물의 집이 사라졌으니 돈이 머물 곳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낡은 지갑은 어떻게 하냐고요? 버리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내 재물 운이 쓰레기통으로 가는 겁니다. 반드시 지갑 안에 카드나 명함은 다 빼시고 지폐 몇 장새 돈이면 더 좋습니다. 넣은 채로 붉은색 천이나 종이에 곱게 싸서 버리십시오. 붉은색은 양의 기운으로 나쁜 기운을 태우고 재물 운을 보호하는 색입니다. 그리고 버리면서 속으로 말하십시오. 그동안 고마웠다. 너의 좋은 기운은 나에게 남고 나쁜 기운은 소멸한다. 반대로 남이 쓰던 지갑을 받는 건 더 위험합니다. 그 사람이 만약 빚쟁이였다면 그 사람이 가난한 기운, 돈에 쪼들리는 기운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이됩니다. 공짜로 명품 지갑 생겼다.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새 지갑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때는 반드시 그 안에 돈을 넣어서 받아야 합니다. 빈 지갑은 빈 창고를 의미하므로 선물을 준 사람에게 차값이라도 혹은 그 지갑보다 더 큰 금액의 밥이라도 사십시오. 그렇게 해서 운의 교환을 해야 합니다. 자, 둘째, 나의 길을 여는 신발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사장님 이야기 기억나시죠? 신발은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풍수에서 신발은 나의 걸음, 진로, 사회적 지위를 상징합니다. 현관이 왜 중요합니까? 기가 드나드는 입구이자 나의 신발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던 신발을 남에게 준다? 나의 길을 내어주는 겁니다. 나의 활동 무대를 넘기는 겁니다. 특히 내가 그 신발을 신고 좋은 곳을 많이 다녔고 성공적인 계약을 많이 했다면 그 신발은 성공의 기운이 응축된 부적과도 같습니다. 그걸 왜 남에게 줍니까? 반대로 남이 신던 신발을 얻어 신는다? 그 사람의 팔자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걷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 일이 안 풀리고 가는 곳마다 장애물에 부딪히던 사람이었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 막힌 길을 걷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유독 발이 편하고 그 신발만 신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행운의 신발. 그게 바로 여러분의 용신 기운과 맞는 신발입니다. 그런 신발은 닳아서 해져도 함부로 버리거나 주면 안 됩니다. 버릴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게 닦아서 소금 굵은 소금을 한 줌 뿌리세요. 소금은 정화에 힘이 있습니다. 그 신발에 묻은 나의 흔적과 기운을 정화하고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버리십시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재물운, 직장운, 알겠다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의 정신과 생명에 직결되는 가장 음습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앞서 지킨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귀를 바짝 세우십시오. 셋째, 나의 혼이 담긴 물건들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울이 대표적이죠. 거울은 절대 남이 쓰던 것, 특히 골동품이나 유품은 집에 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은 음의 기운이 강합니다. 모든 것을 비추고 기록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간, 즉 생명을 상징합니다. 내가 차던 시계를 남에게 준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나눠주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시간을 공유한다는 좋은 의미로 새 시계를 선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쓰던 시계, 특히 고장난 시계나 멈춘 시계를 주거나 받는 것은 최악입니다. 그것은 멈춰버린 시간, 죽은 기운을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혹시 유품으로 시계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작동을 시켜야 합니다. 배터리를 갈고 수리를 해서 살아있는 물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울이나 시계보다 더 직접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옷, 특히 속옷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언니, 이거 살 빠져서 못 입어. 너 입어. 이거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유행 지나서. 너 가져. 겉옷도 웬만하면 주거나 받지 않는 것이 좋지만 속옷은 절대 안 됩니다. 속옷은 뭡니까? 나의 가장 내밀한 살갗에 24시간 닿아 있는 물건입니다. 나의 채취, 땀, 기운이 가장 농밀하게 배어 있는 제2의 피부입니다. 남의 속옷을 얻어 입는다? 그 사람의 기운을 그대로 껴입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병을 앓고 있었다면 그 병고의 기운까지 받게 됩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의 속옷이라면 그 불화의 기운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괜히 옷은 빌려 입어도 속옷은 빌려 입는 게 아니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건 위생의 문제를 넘어선 운의 전염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서운 운의 전염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주지 말아야 할 것, 받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것만 피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게 남아 있습니다. 진짜 대박각을 노리시는 분들, 나의 운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것만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운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제가 수십 년 상담하면서 정말 운 좋은 부자들, 대운을 맞이한 사람들만 공통적으로 행하던 비밀 습관입니다. 자,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낡은 물건을 버려야 할 때, 혹은 어쩔 수 없이 남의 물건을 받아야 할 때, 예를 들면 유품이나 이사할 때 반드시 써야 하는 운의 방어술입니다. 바로 소금과 햇빛입니다. 소금, 그 중에서도 천일염, 굵은 소금은 강력한 정화와 살균의 힘을 가집니다. 풍수에서 소금은 부정함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물건을 버릴 때, 특히 앞서 말한 지갑, 신발, 옷 등을 버릴 때는 그냥 버리지 마시고 소금을 한 줌 쥐고 그 물건에 뿌리거나 닦아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말하세요. 나의 기운은 나에게 남고 너에게 깃든 애구는 이 소금과 함께 소멸하라. 이것은 그 물건과 나의 인연을 끊어내는 의식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나의 운이 물건을 따라 나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의 물건을 어쩔 수 없이 들여야 한다면 그 물건은 절대로 바로 사용하거나 집안 깊숙이 들이면 안 됩니다. 먼저 햇빛이 가장 잘 드는 베란다나 창가에 최소 3일은 내어놓으십시오. 햇빛, 즉 양의 기운은 가장 강력한 살기 제거제입니다. 음습한 기운, 남의 한이 깃든 물건을 소독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굵은 소금을 물에 타서 그 소금물에 깨끗한 천을 묻혀 그 물건을 구석구석 닦아내십시오. 거울이라면 거울면을 닦고 가구라면 안팎을 다 닦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정, 햇빛 소독과 소금 정화를 거치지 않은 물건은 여러분의 집에 남의 불행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꼭 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물건보다 더 무서운 것을 우리가 매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시간과 나의 감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혹시 주변에 만나기만 하면 죽겠다는 소리 하고 남 험담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내는 사람 없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고 오면 집에 와서 기운이 쭉 빠지고 괜히 우울해지고 하려던 일도 안 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길을 빨린 겁니다. 여러분의 좋은 운, 긍정적인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공짜로 줘버린 겁니다. 풍수에서 가장 나쁜 것은 살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말과 한숨이야말로 살아있는 생살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주고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주는 것. 이것은 내 지갑을 통째로 주는 것보다 내 신발을 벗어주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고요? 지갑이나 신발은 물질이라도 남지만 여러분의 시간과 감정은 한번 소모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운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디로 움직일까요? 기운이 좋은 곳으로, 밝은 곳으로, 긍정적인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부정적인 기운의 소용돌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 나의 좋은 기운을 다 줘버리고 남의 나쁜 기운을 잔뜩 묻혀서 돌아온다면 대운이 오다가도 아이고 저긴 똥밭이네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 절대 주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의 기운과 시간입니다. 절대 받지 말아야 할 것, 남의 불평불만과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이것은 인정머리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운을 지키고 나의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철칙입니다. 내가 바로 서야 내 운이 튼튼해야 남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데 누굴 구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위 10%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과 운이 트인 사람들은 이것까지 압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운의 이동이나 대운의 징조를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꿈을 통해 이것을 미리 읽어냈습니다. 꿈 해몽이죠. 만약 여러분이 꿈에서 내가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지갑을 도둑맞거나 신발을 잃어버려서 맨발로 헤매는 꿈을 꿨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운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때는 절대 남에게 무엇을 주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큰 계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켜야 할 때입니다. 반대로 꿈에서 새 신발을 얻거나 새 지갑을 줍거나 반짝이는 보석을 선물 받는 꿈을 꿨다면 이것은 새로운 운이 들어오고 있다는 길몽입니다. 이때는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대운의 문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특히 돼지꿈이나 똥꿈보다 더 좋은 재물 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이 꿈에 나와서 귀한 물건을 건네주는 꿈입니다. 이것은 나의 뿌리, 즉 조상의 음덕이 발동하여 나에게 복을 내려주는 꿈입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나서 만약 누군가 이거 골동품인데 가질래? 하고 줬다? 그건 조상님이 점지해준 복덩어리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물건일수록 앞서 말씀드린 정화의 절차는 더욱 철저히 거쳐야만 합니다. 그 기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조상님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나타나시거나 낡고 더러운 옷을 주시거나 집에 있던 물건을 밖으로 가져나가는 꿈은 최악의 흉몽입니다. 집안의 운이 쇠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운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건 하나, 말 한마디, 꿈 하나에도 모두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왜 함부로 물건을 주고받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나의 재물 창고인 지갑. 둘째, 나의 활동 무대인 신발. 셋째, 나의 홈과 살가지 닿는 거울, 시계, 그리고 속옷. 이것들은 나의 기운이 응축된 나의 분신입니다. 함부로 주거나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넷째,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나의 귀한 시간과 긍정적인 감정을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공짜로 줘버리지 마십시오. 운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아끼고 나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하늘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복을 내려주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심코 건네려던 그 물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공짜라고 얻어오려던 그 물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남의 불행일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운짱 튜브가 드린 이 삶의 지혜를 가슴에 새기셔서 여러분의 귀한 복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고 남의 불운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남에게 무심코 줬다가 후회했던 물건이 있으십니까? 혹은 남에게서 뭔가를 받고 나서 왠지 집안이 찜찜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 기운의 흐름을 제가 함께 읽어드리고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운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복을 지키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귀한 운의 비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운짱튜브였습니다.